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은 제가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를 하며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20대 나이에 저는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외모였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패션 잡지 회사를 다니면서 일 끝나면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을 하긴 뭐하지만 키는 167cm에 다리가 긴 편이고 늘씬한 체형이었던 저는 어딜 가든 어떤 자리에 있던 남자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 좋다며 달려드는 남자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일 끝나면 바로 운동하러 다니고 주말엔 피부 관리 받으면서 스스로 예쁘게 가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 좋다는 남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 나중에 진짜 내 인생을 바꿔줄 백마탄 왕자를 만날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28살이 되었을 때까지 짧게 한 번씩 6개월 이하로 만난 남자들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할 만한 사람은 없었고 전부 남한테 내세울 만한 직업이 없거나 차마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기 힘든 남자들이었어요.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하면 혹시라도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듣고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날라리 양아치 같은 그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상하게도 20대의 저는 멀쩡하고 건실한 남자들한테는 매력을 느끼거나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제 주변에서 하나둘씩 좋은 사람 만나 시집을 가는 친구들을 보며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친한 친구의 결혼식 뒤풀이 파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남자는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고 자기를 소개했고 실제로 영어를 꽤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적인 모습에 능력도 있고 거기에 금상첨화로 키 크고 스타일까지 좋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남자라면 진지하게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외모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상황이라서 소개받은 뒤로 제가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그 남자에게 다가갔고 이 사람도 제가 싫지 않았는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에 계속 다음 만남을 가졌어요.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았고 저희는 금방 서로에게 끌려서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했고 주변에서는 다들 저희를 보며 선남선녀 커플이라 말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오랜 시간을 방황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제가 청바지 입은 모습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많이 했었고 군살 없이 날씬한 제 몸매를 좋아했어요. 남편 역시도 운동을 일주일에 4번, 5번 하는 사람이라서 옷 위로도 근육이 살짝 보이는 체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두 사람의 데이트는 운동을 같이 하는 활동적인 일이 대부분이었고 데이트를 하면서 먹는 음식도 항상 건강을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저도 한 번씩은 기름진 고칼로리가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곱창에 소주를 한번 먹자고 했다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30분을 넘게 들어야 했어요. 자기야, 그거 전부 지방이잖아. 지방 덩어리를 먹고 거기에 술까지 마시자고? 몸에 콜레스테롤이 엄청 쌓일 텐데 굳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 정수리 마시고 싶으면 깔끔하게 회랑 같이 먹자. 먹는 것 하나하나 관리하고 제가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신 다음 날엔 항상 체중이 늘었는지 물어보고 살이 찐 것 같다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저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 본인 스스로도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실제로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뒤로 현재까지도 외출할 때는 항상 수트를 입거나 최소한 깔끔한 셔츠는 기본으로 하는 등 본인 스스로 스타일링을 잘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남편에게 맞추기 위해 남들 보이는 시선에 신경을 쓰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러고 외출을 했을 때 주위에서 저희 커플을 바라보는 시선을 즐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항상 저희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2년 연애하고 남편과 결혼을 한 뒤에도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신혼 때는 계속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 꾸미고 다녔고 남편은 본인이 말한 대로 좋은 직장을 다니며 벌이도 괜찮은 편이라서 우리 부부는 생활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생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급작스러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저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던 도중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 찍어보는 몸무게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원래 아이 낳으면 얼마 후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출산 이후로도 거의 체중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운동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더 살이 찌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어있고 망가져 있는 제 몸이 너무 싫어서 낮에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몇 시간씩 맡겨두고 저는 나가서 운동을 시작했고 평소 먹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몇 달 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이 별로 안 찌고 찌더라도 금방 뺄 수 있는 체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몸이 다시 결혼 전 원래대로 돌아온 뒤로 첫째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면 다들 저보고 방금 출산한 애엄마 맞냐고 호들갑을 떨 때마다 저는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가 돌잔치를 하기도 전에 제가 둘째를 가진 걸 알게 되었어요. 첫째도 예상 못한 타이밍이었지만 둘째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장 아이가 생긴 걸 어쩌겠어요. 다시 입이 터지고 체중이 늘어갔지만 당시엔 큰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둘째 때도 첫째 때와 별다르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첫째 육아를 도와주긴 했지만 회사 일로 바쁜 남편에게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임신 막달이 되어가면서 집안일은 낮에 잠깐 도와주시는 분을 고용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첫째 아이 육아를 동시에 하다 보니 첫째 아이 임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고 몸이 축나고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해지고 예전에 예쁘던 제 사진을 보면서 더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그 우울함을 먹는 걸로 달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임신을 하기도 했고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정말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한 번에 배달 음식을 두 곳에서 시켜 먹기도 했고 저희 집 찬장과 팬트리 안에는 초콜릿 과자들이 박스로 쌓여 있었죠.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음식을 입으로 밀어 넣었던 시기였어요. 당연히 체중은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했고 임신 막달쯤에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출산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여자치고 키가 좀 있다 보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살이 찌더라고요. 80kg를 넘어서 90kg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첫째 임신했을 때 입었던 옷들이 맞지 않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둘째 낳고 나서 이전처럼 운동하고 먹는 것 조절하면 다시 살이 빠져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남편은 힘들어하는 제게 둘째를 낳고 나면 다 좋아질 거라고 당시에는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제 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 출산 때에는 큰 문제 없이 자연분만을 했지만 둘째는 예정일 전부터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몸도 부종 때문에 너무 부어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연분만을 하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결국엔 둘째는 제왕절개를 해서 낳게 되었고 저는 심각한 출산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4주를 거의 누워만 있었는데도 몸 컨디션이 전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조리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그땐 친정엄마를 집으로 불러 한동안 계시게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거의 누워서 지내다시피 하니까 임신할 때 불어난 몸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일단 집에서 요가 매트를 펼쳐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가벼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다시는 예전에 날씬했던 몸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해도 연년생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 시간을 갖기 어려웠고 제때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 역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운동은 하는 날보다 하지 못하는 날이 훨씬 많았고 정신없이 두 아이들을 보다가 잠깐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복감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살은 빠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임신했을 때 부어있던 몸이 그냥 제 체중이 되어 유지가 되었습니다. 출산 후에는 늘어난 몸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체중도 거의 재보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88kg를 찍고 있었어요. 진짜 웬만한 성인 남성의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나가는 무게였습니다. 제 키를 생각하면 성인 남성들 중에도 엄청난 고도비만이었죠.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니 정말 제가 봐도 미련한 코끼리 같은 제 모습이 있었어요.
불안한 모습에 스스로도 우울해했지만 그보다도 더 비참했던 건 눈에 띄게 변해버린 저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하지 못하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아이를 봐준다고 해서 정말 저도 모르게 허겁지겁 밥을 먹었나 봐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편이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천천히 먹어. 당신은 요즘 보면 살 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 같아. 그렇게 먹는 걸 못 참겠으면 맘대로 해라.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 저는 못 들은 척을 하고 식사를 마저 하긴 했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그래도 살이 이렇게 찌고 난 뒤로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남편의 저런 말을 들으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살이 빠진다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몸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3kg, 5kg 정도 빠졌다 싶으면 금방 요요가 와서 다시 체중이 원래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자 남편은 그런 제게 더 이상 따뜻한 말이나 위로를 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오더라도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심했던 것은 저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절대 함께 외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프다, 친구를 만나는 약속이 있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와 함께하는 외출을 거절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살이 너무나도 쪄버린 저와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아이를 보러 시부모님이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둘째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를 보러 오신 뒤로 몇 개월 만에 얼굴을 뵙는 것이었죠. 근데 어머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제 모습을 보고 놀라시며 아이고 깜짝이야. 너는 진짜 살 안 빼니? 완전 하마가 따로 없네. 턱살하며 배 나온 것 좀 봐라. 우리 아들이 뭐라고 안 하니? 제가 결혼 전에 살찐 여자만 보면 그렇게 질색을 했어. 내 아들만 변해서 쫓겨나기 전에 너는 빨리 살부터 빼라.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말의 가시가 엄청나게 들어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간신히 알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대답했고 어머님에게 전곡을 찔려버려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제 몸이 불어나고부터 그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와 함께 한식탁에서 밥을 먹는 일도 거의 없었고 퇴근하고 나면 저와 사소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처음엔 육아도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퇴근하고 나면 본인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육아가 힘들다고 토로하면 그냥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던지 알아서 하라고 소리치고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구와 연락을 하는 건지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항상 그것만 손에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았지만 차마 남편한테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뒤룩뒤룩 살이 찐 제 모습이 보기 싫을 텐데 질투까지 하고 의심하는 아내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을 하고 치마를 입고 예쁘게 꾸민 상태로 외출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때쯤 남편이 제게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나 지금 당신과 한 집에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게 여자가 맞나 싶다니까. 당신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서로 시간을 좀 갖자.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서 그런 소리를 듣고 숨죽여 울기만 했었지 남편에게 여자 생겼냐고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저 내가 못나서 내가 너무 추하고 못생겨서 남편이 이럴 만도 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제가 겨우 남편에게 이것만큼은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피식 웃으며 여자? 생겼으면 너가 어쩌게. 넌 지금 다른 여자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여자가 맞는지 그걸 걱정해야 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싶지만 그때는 정말 제 자신이 싫고 한심해서 남편이 선을 넘는 심한 말을 해도 다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니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조차 없더라고요. 남편은 아직도 스타일 좋고 잘생기고 혼자 돈 잘 버는 연애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저는 3년째 육아휴직 상태에 80kg도 넘는 두 아이를 가진 푹 퍼져 있는 아줌마였어요. 그렇게 저는 시간을 갖자는 남편의 말에 별다른 반항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집에 있으라고 자기가 나가서 방을 얻어 살겠다고 했지만 저는 차라리 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당분간 가 있겠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이 떠난 빈집에서 혼자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며 놀라셨지만 남편이 별거 하자는 말을 했다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남편에게 화를 내기보다 이렇게 살이 쪄버린 제게서 그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너 내가 살 못 뺄 때부터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엄마는 제게 다시 살 빠지고 옛날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지금 모습이면 남편은 물론이고 만약 이혼한다고 해도 넌 평생 다른 남자도 못 만나고 애들 데리고 혼자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남편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친정 근처에 있는 헬스도 등록하고 엄마가 추천해준 한의원에 다니며 침도 맞고 약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고 친정으로 들어온 일이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낮 시간에 아이를 엄마가 대부분 봐주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 놓고 운동을 하거나 살 빼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 식사도 다시 영양가 있고 균형을 맞춰서 정해진 시간에 먹었어요. 결혼 전에 하던 운동들을 다시 시작하고 늘어져 있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자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8kg나 빠지고 제 스스로도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무기력한 모습도 많이 사라지고 우울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 빠져서 아이 낳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죠. 별거를 한 지 2달이 다 되도록 남편은 먼저 연락 한번 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남자의 인스타그램에서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여자들과 연락을 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다시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 스스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남편 생각이 점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3달이 지나자 아직 몸에 군살은 좀 있었지만 붓기도 거의 다 사라지고 결혼 전에 입었던 옷들이 몸에 맞기 시작했어요. 몸무게 앞자리는 8에서 5로 떨어졌고 이때쯤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몸이 불어났을 땐 외출 자체도 꺼려지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할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예쁜 옷을 입고 치마를 입는 것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도 자주 하게 되었어요. 한동안 연락을 피하고 지냈던 친구들도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은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았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만나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던지 솔직히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친정에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남편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추는 동영상이나 제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들과 추억 쌓는다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매우 좋더라고요. 다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날씬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살을 뺐는지 궁금해하는 문의로 넘쳐났어요. 이때 한 업체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같이 팔아보자는 제의를 받았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업자를 내고 직장이 아닌 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은 다이어트 약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효소나 영양제 그리고 제가 먹방을 하는 음식들을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일을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월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매출이 늘어났고 직장 다니던 시절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위해 고생했던 일이 무색할 정도로 혼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 이제는 오히려 남편이라는 존재가 정말 나한테 필요했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상의하고 고민한 끝에 저는 지금처럼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남편 없이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정말 오랜만에 1년이 넘어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했더니 바로 다음날 집 근처 카페에서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 사이에 살을 쏙 빼고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야, 어떻게 살 뺐어? 이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저를 반가워하는 남편에게 대꾸도 없이 저는 준비한 말을 하게 되었죠. 1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으니 우린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 너도 알잖아. 나 바쁜 사람이야. 이혼하면 애들은 다 너가 키워야 하는데. 너 그거 벌어서 애들 키울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재판까지 가면 양육비 생각보다 얼마 못 받는다. 정말 사람이 어쩜 이렇게 비열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제 카드 매출 기록을 보여주고 나 이렇게 혼자서도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해줬어요. 뭐야,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억? 이게 몇 억이야? 진짜 너가 벌고 있는 돈이라고?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당신이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너가 바람 피운 거니까 이혼 사유는 그걸로 충분하지? 나머지는 조만간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해. 위자료건 양육비건 그건 따로 확실하게 계산하자.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저를 남편이 따라와서 제 옷소매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우리 애들에게 아빠가 없어도 괜찮을까? 그리고 솔직히 당신은 나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추하게 서로 이러지 말자고 그대로 남편을 두고 떠나려는데 남편이 끝까지 저를 붙잡더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억 안 나? 당신이 나 많이 좋아했잖아. 옛날에 내가 모질게 이야기한 건 충격받고 살 좀 빼라는 소리였지. 그 덕분에 이렇게 다시 예뻐졌으니까 서로 좋은 거 아냐? 뻔뻔한 소리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남편에게 당신은 끝까지 그 입에서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구나.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있잖아. 그동안 애들은 잘 있냐고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더 이상 질척대지 말자. 라는 말을 하고 붙잡는 손을 뿌리친 채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 뒤로도 남편에게서 한 번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해보자며 몇 번 더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고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모습을 전부 캡처해두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정했어요. 협의가 원만하게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나면 더 이상 서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며 아이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하고 살아야겠어요. 제가 스스로 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멋지고 예쁜 엄마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남편과 정리하고 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